요즘 말이죠. 보면은 가족 때문에 행복하고 또 가족 때문에 사는 게 힘들다. 그렇죠. 라는 얘기를 또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. 그러니까 네. 가족이 저희에게 큰 위안을 주지만 힘들게 하는 그런 또 원천이 되기도 하고. 맞아요. 그럼요. 가장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네. 상처도 가장 많이 주죠. 맞아. 그래서 네.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네. 오늘의 주제는 절연했지만 가족입니다로 저희가 잡았는데요. 긴 세월 동안 아픔이 있었어도 부모와 자식의 연은 이게 끊지 못하는 거 아닌가 네.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근데 어떠세요? 또 사람마다 어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. 그쵸. 그래서 그렇죠. 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자식과 그 부모와의 연이 좀 끊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. 제 입장에서 이제 경험상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원래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. 원래 저희 친아빠랑 저희 엄마께서.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옛날 분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친아버지가 이제 음주가 뭐 주색 잡기에 등등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. 그리고 이제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그 어둡고 너무 그냥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많았는데 결정적으로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이제 제가 어린 마음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하루는 초등학교 한 4학년, 5학년 때 어버이날에 네. 제가 진짜 느끼는 걸 아빠한테 편지를 썼었어요. 아빠, 이제 좀 외박도 하지 마시고 네. 항상 엄마랑 좀 그만 싸우시고 우리랑 잘하는 주말에도 말을. 놀러도 좀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네. 이렇게 이제 진심 어린 이제 편지를 진짜 썼단 말이에요. 진심이네. 그럼 이제 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아빠니까 이제 내가 좀 이렇게 해서라도 두 분의 사이를 좀 이랬으면 좋겠다고 내 딴에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애틋하다. 말하기가 그러니까 말로 하면 또 이게 막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제 편지를 전날 탁 써가지고 고이고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시기 전에 이제 그 식탁 위에다가 탁 얹어놨어. 엄마가 반응이 어땠어요? 아니 그래서 다 아빠가 이제 나오셨어요. 밖에 소리가 들리잖아. 야, 탁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 이러더라고. 그러더니 딱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. 몇십 년 전인데 어디 건방지게 아빠를 조롱하냐고. 현숙 씨한테?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무섭고 놀랬어. 근데 이제 차라리 거기서 혼난 게 끝났으면 됐는데 네. 오늘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자 이러는 거야. 근데 그 저한테는 그 열 한 몇 시간이 한 13년 같은. 그래가지고 집에서 바깥에서 이게 차 소리만 들리면 막 이게 심장이 쿵쾅쿵쾅. 애틋하다. 예, 무슨 공황 증세처럼 약간 지금 생각해 보면 심장이 계속 뛰고 바깥에서 이게 차 소리만 들리면 나가가지고 아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딱 들어오셨어. 네. 탁 부르더니 이제 꿇어 앉으라 부르더니 꿇어 앉았더니 이제 바로 이제 뺨을 때리셨는데 내가 이렇게 날라갔어요. 그때 엄마가 이제 이게 나 혼자만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아이에게 마저 이렇게 큰 아이들이 볼 때도 이렇게 폭력까지 쓰는 모습을 보시고 이거는 억지로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해봐야 좋을 게 없겠다라는 결론을 그냥 엄마도 대단하셨죠. 그래서 이혼을 네. 결심하시게 된 그때는 삼남매였는데 엄마가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혼을 딱 하시고 혼자서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훨씬 더 현명한 게 아닌가. 그리고 제가 주위에서 이렇게 봐도 부부가 맨날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나 매번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의 불안도가 맞아.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사실은 그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가 평생. 진짜 평생 가요. 트라우마다. 솔직히 이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끊는 게 낫다.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 바에야 갈라지고 안 보고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. 전 성미 씨. 진짜 현숙 언니를 되게 오래전부터 알았거든요. 방송도 같이 하고.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. 없죠. 네. 프로그램도 그렇고 되게 사석에서도 누가 이런 얘기를 막 꺼내서 하진 않으니까 저는 처음 알았는데 되게 비슷한 어린 시절을 경험했구나라는 생각이. 진짜? 네. 진짜 저도 이제 부모님, 특히 이제 아버지가 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비슷해요. 그러니까 술 드시면 밖에서는 막 노래 부르고 신나는데 집 문만 열면은 얼굴이 이렇게 싹 바뀌면서 그러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아버지였거든요. 근데 아까 이제
아버지한테 그래서 어느 날 편지를 썼다 그랬잖아요. 저는 판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. 저는 판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. 네. 이게 왜냐면 이게 양쪽 합의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식이 이제 판사님한테 네. 아, 저희 엄마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고 저희 아버지는 어땠고 이래야 이혼이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쯤 네, 그때쯤이었을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엄마랑 같이 나와서 이제 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친아버지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낸 거죠. 거의 절연 상태였어요. 근데 돌아가시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제가 절연을 했다가 아버지를 다시 봤을 때는 돌아가시는 상태.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이제 제가 그 연락을 늦게 받아서 이미 다 염이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 모습도 이제 보지 못하고, 예, 그냥 장례식만 이렇게 치르고 그렇게 그게 이별이 됐죠. 그러니까 이게 연락을 끊고 아무리 왕래를 끊어도 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. 연을 끊을 수는 없다. 네. 저는 없다 쪽인 게 연희 저는 씨입니다. 실제로 아빠하고 한 1년 반 정도 연을 끊고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도 갔다 왔습니다. 예, 예. 네, 저도 이혼했는데 응치비를 갔다 오는 건 그냥 기본 베이스니까. 터주 때감이 얘기해 주세요. 얘기해 주세요. 걱정하지 마요. 저희 그렇군요. 아빠가 이제 직업군인 출신이셔가지고 되게 엄하시고 무섭고 그때 당시엔 가부장적이셔가지고 저희 아빠도 이제 화나면 제털을 던지고 막 이런 분이셨거든요. 이렇게 던지셨어 말. 그때도 막 그런 그랬잖아요. 가족이 이렇게 많아? 근데 저희 그 전 남편은 되게 자유분방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랑 똑같네. 저희 아빠는 되게 고루한 사고방식을 갖고 유교를 따지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주치고 마찰이 계속 생기다가 어느 날 싸운 거예요, 둘이. 근데 우리의 아버님이랑 상식으로는 아빠랑 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. 그건 안 되죠. 아빠한테 혼나면 혼났지. 그렇죠. 아빠하고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. 장인어른이랑 싸우니까. 근데 말이 안 이게 되죠. 외국 생활도 오래 하고 그랬으니까 아빠랑도 얼마든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. 그러니까 아빠한테 딱 대들고 싸우고 네. 이러면서 이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. 제가 중간에서 이제 계속 그래도 우리가 사위니까 내가 딸이고 자식이니까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계로 회복을 시키려고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딱 한 번만 나를 위해서 아빠한테 가달래요. 그래서 이제 카네이션을 바구니를 들고 갔는데 네, 갔는데. 이게 갔는데 이제 아빠가 딱 쳐다보시더니 당신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. 딱 들어갔다 딱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. 그랬더니 연희 뭐 사위 앉아봐라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둘이서 무릎을 딱 네. 꿇고 이제 뭐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 이럴 줄 알았지. 네. 그렇죠. 보통 이럴 줄 그렇죠. 알았는데 보통 그러죠. 보통 그러시죠. 근데 주머니에서 딱 조이를 꺼내시더니 딱 네가 싫은 이유 사위 그거를 오랫동안 생각을 하시고 1부터 10까지 쓰신 거예요. 먹이도 하고. 까먹을 거. 저거 보신 거예요? 1부터 10까지 쓰신 거예요.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. 10가지 이유를. 10가지 이유를 네가 싫은 이유를 하는데 첫 번째 이유 네가 나랑 상의도 없이 네 마음대로 회사를 그만뒀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자식이 없었어요. 애를 안 낳겠다 그래가지고. 두 번째 이유 애를 안 낳았다. 세 번째 이유 살을 안 뺐다. 뭐 이런 거. 네 번째 이유 뭐 운전을 안 했다. 뭐 이런 거예요. 그냥 10개를 채우려고 하시는 거 근데 막 같은데. 박박 긁으신 거네. 좋네. 누룽지 긁듯이. 딸이 운전을 하고 다니까 사이가 미웠다. 아버님이 당신의 기준에 막 맞아야 되는 그동안에 사람이. 계속 미웠던 거를 차곡차곡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써놨는데 너무 저는 딸이니까 뭐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다지만 사위는 또 남이잖아요. 남인데.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모두 40대인데 진짜.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40대인데. 40대인데 그래서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안 일어나는 거죠. 일어나라고 그래서 이제 딱 데리고 나오면서 제가 대신 화를 내줬죠. 다시는 안 올 거라고. 아빠 찾지 말라고. 제가 화를 내면서 나오는데 차 안에서 울더라고요. 오, 진짜. 울어가지고 너무 미안해. 저는 가족 간에 연을 끊을 수 있다 없다에 있어서의 기준이요. 네. 물론 저는 이제 정신과 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걸 되게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. 예, 예. 돌아가시고 난 다음의 영역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랑은 약간 다른 부분이기 다르죠. 때문에 그렇죠. 그때는 회복할 수 있죠. 예.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이 나에게 해가 된다면 네. 즉 해로운 가족이라면 네. 이 관계는 얼마든지 끊어낼 수
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스스로의 주관으로. 의대. 네. 근데 이 해롭다 안 해롭다에 대한 영역을 구분하기가 또 어려워요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방금 말씀하신 영역이 결혼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사위 될 사람이 좀 염려가 된다.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래도 좀 들을 여지가 있지만 결혼해서 이미 잘 살고 있는데 맞아. 거기서 네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다고 하는 건 부모님이 그 딸의 관계, 자녀의 관계에 너무 저는 개입하신 거라고 봐요. 그럼 우리나라의 이거는 문화라서 새로운 그런 거 가족의 아니에요? 여지가 있다. 아니야.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그게 기분 나쁜 게 틀린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그 얘기를 한 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답은 맞았지만 이혼이 그게 맞았지만 장인어른이 할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. 그렇죠. 기분 나쁜 거죠. 장인어른 왜 못해? 할 수 있지. 어른 할 수 있지.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지. 내 딸인데 내 딸이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인어른이라고 왜 사위 눈치를 봐야 돼? 왜 장모라고 사위 눈치를 봐야 돼? 그건 아니라 할 얘기는 해야지. 나는 해야 된다고 봐. 사위 며느리 다 봐봤는데 네. 조심이 아니라 저희 둘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 결점이든지 장점이든지 괴로워. 사위 장모가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맞아. 제일 현명한 나서서 그렇게 남편 참여하고 그러면은 누님, 살아내기가 내 힘들어. 딸이 너무 힘들어서 딸 이혼을 해야 하나밖에 되는데 없는데 내 딸이 너무 힘든지 이혼을 어쩐지 못하는 거는 부모가 정신이 쭉 본 걸로 생을 저렇게 살아. 많이 잘못도 하고 당하고 정말 지가 이상적인 사위였어? 망난이었잖아. 명랑 모임 대체받고. 큰일 났어요. 일단은 네. 그 최영리 씨의 그 급발진에 많은 마담들이 화가 나신 것 같아서 네. 종족을 대신해서 일단 또 사과를 좀 그쪽이야? 제발 다르지. 아니 그래서 김성 선생님 빼놓고는 지금 다 문제가 남자들이야. 다 아빠들 문제거든. 그러니까, 그래서 김태훈 씨를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오늘 왜 이 자리에 배치했는지 이제 좀 체게 되는데 좀 제어를 해주시고. 저도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사연이 좀 있는데 어릴 때 뭐 머리가 이렇게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거든요. 그런 것 같아. 아, 얘기하잖아 지금. 야, 그러려냐고 쭉 얘기하셔야 돼요. 말리면 안 돼. 김태훈 씨. 네. 저희 아버지는 그 굉장한 인텔리셨어요. 좋은 고등학교, 대학도 가셨고 또 고급 공무원 생활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. 저희 아버지는 사실 이제 이강민 선생님 같은 어떤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그렇죠. 원하셨겠다. 또 대기업에 네, 들어가거나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예전 부모님들이 어떤 바람 같은 거였단 네, 말이에요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저는 영화 보고 음악 듣는 게 일이었으니 그렇지, 그걸 좋아하셨어요. 사실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. 그래서 허름한 잡지사를 이제 처음으로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불만이셨는지 어느 날 술을 먹고 들어오셔서 내 친구들한테 가서 자식 얘기를 못 하겠다고. 내 친구 아들들은 다 어디 가고 어디 가는데 네 얘기를 못 하겠다. 이 얘기를 탁 하시는 거예요. 그 시절에 아버님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미 저도 다 군대까지 갔다 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게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된 거죠. 안 봤어요. 그다음부터 아버지하고 얘기도 안 하고. 아, 그래요? 네, 아버지하고는 이제 난 끝났다. 절연이다. 난 다시는 아버지하고 이제 말도 안 섞겠다. 한 집에 안 살았어요? 한 집에 살다가 이제 제가 나왔죠. 네, 물론 그 일이 계기가 된 건 아닙니다만 예,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때 뭐 그 일까지 이제 덮쳐져서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럼 안 보고 살면 절연이냐? 저는 이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은 거예요. 뭐 물리학자들한테 물어보면요, 이제 절연체라는 게 있대요. 전기가 통하지 않는. 이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부품이라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론적으로는 100% 안 통하게 만들 수 있다. 그런데 그렇게 안 된대요. 왜냐하면 주변을 싸고 있는 공기층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. 0.0000001%라도 결국 전기가 흐른다. 그러니까 완벽한 절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.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고. 그렇죠.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개인적인 경험에서 깨닫게 됐던 것이 어떤 순간이냐면 제가 30 중반이 넘어서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는데 네. 거울 속에서 아버지가 보이지? 얼굴을 딱 보는데 아버지야. 깜짝 놀란 거예요. 이게 누구지? 내가 어디서 본 사람의 얼굴인데?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이게 내가 어릴 때 본 젊은 날의 아버지의 얼굴이 여기 있어요. 맞아. 근데 우리도 저희 모습에서 엄마가 보이죠. 엄마가 너무 싫은데 닮아가는 게 있어. 보여요. 엄마의 있지만 또 닮아가는. 모두가 공감해.
공감해요 지금. 저는 이상하게 엄마가 보이는데. 목에 쪽이. 아 외타겠네. 근데 그 순간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. 아 이게 안 되는 건가? 안 되겠다. 완벽한 인연을 절연이나 끊고 산다라고 난 절연이라는 게. 생각했지만 이게 결국은 안 되는 거였나?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미워했던 아빠인데 내가 닮아가고 있네.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나의 어떤 작은 습관, 얼굴에서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, 예, 그때의 아버지의 어떤 그 행동 이런 것들이 100%는 아니지만 다소 이해가 돼. 어느 정도는 아 그럴 수도 있었을 수 있겠다 정도로 이해가 되더라고요. 맞아요. 어찌 보면 우리가 물체가 아니니까 절연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.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. 궁금하시죠? 보고 싶으시죠? 지금 바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. 꼭이요.